여러분 곁에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빠지고 시간이 아까웠다는 생각만 남게 만드는 사람. 이들은 자신이 무식하고 매너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무식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무식함은 겸손하지 못하고 고지식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신념에 중독된 사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 머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확신에 취해 사는 사람, 이 5가지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곁에 두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무식한 사람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정신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자신의 무지함을 감추려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지만 무식한 사람은 질문 대신 공격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용기를 내는 대신 상대를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논점을 흐립니다. 그들은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해? 너나 잘해.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 즉 그런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체면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자기보존적 방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덮어버리는 심리입니다. 결국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여 배움의 문을 자신이 직접 닫아버립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크루거는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식의 수준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현상은 더닝-크루거 효과로 불리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대표적 심리적 오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모르는 채로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확증 편향에 갇힌 사람입니다. 사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무식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세워놓고 그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접해도 배우려 하지 않고 틀렸다는 지적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굴곡진 안경알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렌즈입니다. 2020년 예일대 연구팀은 허위 정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진실한 정보가 제시되어도 자신의 기존 신념을 부정하는 내용은 72%가 자동적으로 무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똑똑함과 무식함을 나누는 기준은 배운 정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수용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에 갇힌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증거 있어?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배우는 거야. 틀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지만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끝없이 성장합니다. 셋째, 배움보다 허세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배울 기회가 와도 겸손 대신 허세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을 메우려 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가 말할수록 이미지만 깎여 나갑니다. 허세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한 번의 질문, 한 번의 검증, 한 줄의 팩트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겸손은 작은 돌 같아도 단단한 기반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신뢰를 쌓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나는 배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와 무지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설명한 선언문입니다. 아는 척을 하는 순간 배움은 멈추고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그 자체보다는 모르는 티가 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세를 택하고 결국 그 허세가 스스로를 삼켜버립니다. 배움은 채우는 힘이지만 허세는 부풀리는 허상일 뿐입니다. 부푼 풍선은 커 보일 수 있지만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져서 사라집니다. 넷째, 경청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귀를 닫는 순간 배움도 닫힙니다. 무식한 티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은 말을 할 때보다는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남의 말을 중간에 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화 속에서 자기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인품의 수준이 낮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의 말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경청의 태도 속에서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뚜껑이 닫힌 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는 착각 속에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 중에는 회의 때마다 직원들의 의견을 끊고 그건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험 많은 리더가 아니라 변화를 못 따라가는 꼰대로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그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경청하는 자세에서 지혜를 배우지만 귀를 닫는 교만한 태도에서는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버리게 됩니다. 다섯째, 타인을 비하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남을 비하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의 실수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에는 끝까지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을 유난스럽다 평가절하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괜히 설치내하고 책 읽는 사람을 꼰대 같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는 나는 변할 필요가 없다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적 조롱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감추기 위해 남을 낮춤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느끼려는 심리입니다. 즉, 남을 깎아내려야만 겨우 자신의 자존심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비웃을수록 스스로의 한계를 더 굳게 봉인해버립니다.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비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을 비웃는 순간 내 배움의 문도 함께 닫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웃는 사람은 우월감만 얻고 남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장을 얻습니다. 전자는 제자리에 멈추지만 후자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식이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무식함은 머리가 나빠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생깁니다. 새로운 생각을 거부할 때, 틀릴 가능성을 두려워할 때, 남의 말보다 자기 체면을 더 지킬 때, 그때부터 사람은 무식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태도가 닫힌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식함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도 배우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나는 확장됩니다. 무식함을 벗어나는 길은 지식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